안녕하세요, 요리정입니다. 오늘은 만성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을 위한 같이 식사해요 영상으로 저의 저자극 식사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만성위염 진단을 받고 한참 위가 예민해서 위통으로 고생했을 때 야채 두부찜을 먹고 위염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이러한 식단과 더불어 규칙적인 식사 시간, 유산소 운동, 그리고 찜질 이 4가지를 병행하였을 때 빠른 호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성위염 진단을 받게 된 경과와 만성위염에 대한 정보, 그리고 제가 통증이 있을 때 도움이 된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이 식단은 제가 식품 영양학을 전공할 때 가장 관심 있게 들었던 식사요법 전공 교재에서 허용식품과 제한식품 그리고 조리 방법을 참조하였습니다. 병원에서 궤양과 같이 위험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먹는 환자식의 경우 반찬의 가짓수라던가 또 본인의 표준 체중과 현재 체중 사이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계산해서 만들어야 하는 등 병원식을 집에서 따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 집에서 만성위염이 도졌을 때 따라하기 쉬운 저자극 식사에 대해 직접 만들어 보면서 기록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리 방법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이 최대한 적게 하는 저자극 조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위 내시경 건강검진에서 위염 진단을 받아오다가 23년에는 경도 만성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속이 잠깐 안 좋아도 외식을 끊으면 금세 괜찮아졌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내오다가 23년 11월부터는 호전되는데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리고 경미한 위통뿐만 아니라 등 통증도 신경 쓰이기에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학부 시절에 수업을 들었던 만성위염의 식이요법을 참조해서 식단을 조절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럴 때면 의뢰 병원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병원은 증상만 잠시 호전될 뿐 사실상 위를 자극하는 식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병원에 가야겠지만 저의 경우는 경미한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식습관과 생활습관 교정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만성위염은 위의 점막에 생긴 염증이 만성화된 질환으로 급성위염과는 달리 분명한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위염은 불규칙한 생활습관, 폭음, 폭식 등 지속적인 자극으로 인해 생길 수 있고 치유하지 않은 채로 상황이 악화되면 위궤양이나 위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극이 되는 주 원인은 술, 담배, 뜨거운 음식, 조미료, 약물, 커피 등입니다. 또한 만성적인 위장질환, 위수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의한 감염 등으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위에 조미료와 커피 등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매운 음식이나 조미료가 첨가된 외식을 했을 때 그리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 등을 먹을 때 특히 악화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위염의 증상을 알아보면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환자에게는 급성 위염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식사 후에 바로 배가 부르거나 메스껍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상복부의 불쾌감이나 통증, 변비, 전신 권태감,
피곤한 것, 그리고 체중 감소, 그리고 심하면 빈혈이나 토혈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요법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향신료, 차거나 뜨거운 음식 등을 피하는 것이 기본이고 저산성과 과산성 위험에 따라 식이요법이 달라집니다. 과산성 위험의 경우는 소화성 궤양의 식사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음식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증상과 유사한 과산성 위험의 식사요법에 따라 소화성 궤양 식사요법 방식을 참조해서 아래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탄수화물은 밥을 먹었습니다. 위 점막에 상처가 있을 때 밥에 수분이 너무 적으면, 즉 된밥을 먹으면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다면 밥을 물과 갈아서 죽으로 먹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그리고 요새 잡곡밥이 건강에 좋기 때문에 몸에 좋으면 위에도 좋다고 생각해서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미, 콩과 같은 이런 밥과 함께 먹는 잡곡 같은 경우에 섬유소가 많아서 위에 오래 머무르고 이것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혈당을 늦게 올린다는 장점을 가진 잡곡밥이 위의 점막이 약할 때 먹게 되면 위를 오랫동안 일을 시켜서 위를 자극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죽에서 찰진밥 순서로 탄수화물을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 잡곡밥 밖에 없고 밥을 다시 하기 번거로운 경우에는 잡곡밥을 물과 잘 갈아서 먹는 것도 제 경험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밀가루가 체질에 맞지 않는다는 한의원 진료를 받고 있어서 밀가루 음식은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채의 경우 물과 함께 푹 쪄서 부드러운 야채를 먹었습니다. 영상에는 배추와 브로콜리 그리고 방울토마토에 물을 약간 넣어 전자레인지에서 수증기로 쪘습니다. 야채만 씻어서 데우면 되기 때문에 조리의 시간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생야채는 잡곡밥과 같은 원리로 섬유소가 많아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제한합니다. 이번 식사 영상은 제가 통증이 많이 완화되고 난 뒤여서 많이 맵지 않은 열무김치와 파김치 약간을 곁들여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할 때는 아예 김치류는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생야채니까요. 그리고 야채 선택에 있어서는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야채를 구하시면 됩니다. 저는 양배추나 배추류를 거의 매일 식단에 추가하였고 제철 야채가 저렴하여 겨울 당근을 같이 먹었습니다. 사실 토마토는 셔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데 집에 있어서 그냥 같이 먹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식품의 경우 저는 두부를 먹었습니다. 단백질 식품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부드러워서 가장 속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다른 단백질 식품으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데요. 지방이 없는 삶은 부드러운 소고기나 흰살 생선, 굴, 반숙란, 달걀찜, 스크램블 에그도 괜찮습니다. 다만 붉은색 살코기보다는 흰 살코기인 닭고기가 더 적합합니다. 조리 방법은 주로 위 점막을 자극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조리 방법을 써야 합니다. 찜 같은 습열 요리가 가장 좋습니다. 튀김은 지방이 많아서 소화에 오랜 시간이 걸려 위를 자극하고 튀기는 조리 과정에서 자극 성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찍을 당시에 저는 통증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난 며칠 후라서
식사 후에 튀긴 음식인 약과를 먹었습니다. 회복 후에 간식을 조금씩 추가하는 개념으로 먹어서 영상에는 넣었지만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최근 위염이 재발하신 분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과일도 마찬가지로 생과일은 섬유소와 과일의 신맛이 위를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 증상이 있을 때는 제한합니다. 이후에 통증이 나아진 경우에 저처럼 조금씩 제한된 음식을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위에 자극을 덜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류 중에 통증이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시지 않은 과일즙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조절할 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매운 음식, 짠 음식, 지방이 많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섬유소가 많은 김이나 해조류, 그리고 도라지같이 질긴 야채류, 그리고 과자류, 그리고 각종 조미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무엇을 먹으라는 말인지 가슴 한켠이 답답해질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런 식단만 항상 고수하기는 어려워서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통증이 없어진 후 괜찮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일반 음식의 양을 늘려갔습니다. 여기까지 만성위염 환자의 식사 요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위염 회복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 보니 마음의 여유가 없어 시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위염을 회복하는 장점 외에도 여러 다른 장점들이 많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위 점막이 좋아지면서 그 외에 점막이 허는 증상, 예를 들어 입에 혓바늘이 난다던가 그리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나는 알러지 증상 같은 것들도 좋아졌고 얼굴에 여드름도 많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생긴다고 해도 회복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속이 편안해서 식사를 편안하게 한 날의 기분이 더 차분해지기도 하고요. 이 식사 습관 교정으로 생리 증후군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몸이 좋아지는, 개선되는 경험을 같이 해보게 되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 약속도 많고 먹고 싶은 것들도 많을 텐데 혹시라도 아파서 식단을 조절해야 해서 우울하신 분들 꼭 힘내시고요. 이런 아팠던 경험들로 인해 내 몸을 더 소중히 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영상 이외에도 계속 만성위염 식단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한번 산 재료를 여러 번에 걸쳐 사용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재료가 있을 수도 있고 조리법을 다양하게 하기 어려워서 약간 단조롭기는 합니다. 다만 이런 단순한 조리 방법에 익숙해지고 함께 회복식을 하며 위안이나 동기부여를 서로 주고받아 같이 잘 회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렸던 것 외에 만성 과산성 위염 환자들에게 허용하거나 제한하는 식품의 리스트를 아래에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 리스트를 보고 허용 식품 안에서나마 다양한 식사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